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오후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지난주 세계를 조금 떠들썩하게 했던 4월 19일 테슬라 소란녀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 사람이 테슬라 차량 위에 올라가서 소란을 피웠고 언론들은 빠르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이 그녀에 대한 정체, 그녀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국 내 이제 보도 내용이 있어서요. 그 내용 토대로 하고 제 의견을 덧붙이면서 한번 이 테슬라 소란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중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우선 지난 4월 19일 상하이 모터쇼에서 한 여성이 테슬라 차량 위에 올라가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주변 시선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최근 며칠 사이 테슬라 관련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춘 것은 테슬라 차량 결함 부분에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러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이 테슬라 소란녀의 이제 소동이었습니다. 21일 보도를 보면 광저우의 한 남성이 몰던 테슬라가 한 여성의 승용차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이 테슬라 차량이 연소하고 차체가 심하게 탔습니다. 지난 25일에는 한 네티즌이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에 갑자기 동력을 잃었고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급히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이제 밑쪽에 있는 사진에는 지난 26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샤먼시에서 또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제어불능 상태가 되면서 사람을 치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3명과 아이들의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것은요, 이 테슬라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 운전자의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마치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최근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테슬라 관련한 3건의 사고, 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반감 여론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과 선동, 여론몰이에 능한 중국 분위기를 다시금 실감하는데요. 이 여론몰이의 부분은 제가 체험한 부분에서는 예전에 2012년 그 당시에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일본은 센카쿠라 부르고 중국은 띠아오이다오라고 하는 그 섬을 두고 이 두 나라가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에서 달리고 있는 토요타, 그 다음에 혼다 그런 식의 일본 자동차들 중국 국기 달아놓으면서 우리는 중국인이다 하면서 이제 돌 맞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면요, 이제 위 사진에 있는 여성이 이 테슬라 위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테슬라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인데요. 그는 모터쇼 난동죄로 구치됐다가 26일 날 어제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에 그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에서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명칭을 민물 속의 산호라고 자신이 쓰던 그런 계정을 다시 살리면서 이 웨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의견 내나 보는데 웨이보 계정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틱톡을 검색하니까 이 사람이 쓰는 민물 속의 산호라는 그 명칭을 따라서 검색을 하면 일상생활 기록이 올라오는 곳이고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많았다는 중국 내 언론의 내용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19일 날 이 테슬라 난동녀가 어떻게 모터쇼에 진입할 수 있었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디어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녀의 틱톡 계정이 폭로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한 실마리 조금은 잡을 수 있었다는 중국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모터쇼 미디어데이 당일에 소란녀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금은 이 내용을 삭제는 했지만 동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화면은 다음 페이지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2편이 이렇게 동영상에서 캡처가 된 부분이고요. 이 윗부분이 저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제 보면은 베바스토라는 기업이 됩니다. 독일에서 여러 자동차 업체들과 사업 제휴하고 있는 선루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제공한 당일 19일 날 통행증을 받아서 이 테슬라 소란녀가 여기 안에 모터쇼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 상황을 보면서 보면은 미디어데이 통행증에서 베바스토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테슬라 소란녀는요, 미디어데이 모터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베바스토가 제공한 통행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바스토라는 회사는 니오 등 전기차 브랜드의 실질적 파트너이면서 주요 파트너사에 선루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벤츠, BMW, 폭스바겐 등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한번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테슬라 차량은 선루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협력 관계는 맺지 않고 있습니다. 1등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간들의 이기심이 발현되는 이벤트라고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말이지 아직 사실관계의 전후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론은 내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가족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고를 당했는지는 내막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기 행각이면은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지 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적이 담긴 동영상들 틱톡에 다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공중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점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테슬라 소란녀가 조심하지 않고 여기 사진은 이렇게 있을 것인데 틱톡에서 동영상을 올려서 정보를 노출한 것이 이게 다일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틱톡에서는 며칠간 배포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사실 그는 모토쇼에 가기 전에 그날 또 하나 동영상을 올렸고 캡처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마트형의 단말기인데 이 테슬라 소란요가 상하이에 도착한 이후에 그를 마중하러 나온 차량은 이 차량은 니오의 차량이라는 사실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단말기가 니오 차량에만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니오 차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르게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니오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포했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그란 것은 무엇일지 보면요. 소개가 보면 이 물건의 이름은 노미라고 NOMI, 노미라고 합니다. 니오가 개발한 차량 주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이고요. 온도 조절, 차창 스위치 조절,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위치 추적, 차량 상태 모니터링 등 명령을 할 수 있고 지금은 니오 자동차에만 노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이 테슬라 소란녀가 이렇게 사진 캡처해서 나왔던 부분은 이 자신이 니오 차량을 탑승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틱톡 동영상이 들통이 나자 많은 네티즌들이 이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가장 높은 댓글로 올라오는 내용의 어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상황 전말을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량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은 언론 관계자가 아니었고요. 무사히 모터쇼 행사장에 진입을 했고 누가 봐도 이상하게 여길 테슬라 관련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하이에 도착해서 나온 차의 니오 차량의 마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극은 절정으로 향했다는 중국 언론의 평가였고요. 미디어데이에 모터쇼에 진입해서 테슬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티셔츠를 입고서 이 테슬라 차량 꼭대기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소란을 피운 그녀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결과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감히 말할 수 없다는 중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언론사들이 물 만난 물고기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던 매체들은 발빠르게 특종이라고 치고 기사를 빠르게 전 세계로 송출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성이 베바스토 몰래 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도 하는데 단순히 서류 하나만 가지고 베바스토와 니오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는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 베바스토 증명서에 대해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증명서가 암표처럼 매매할 수 있는 증명서가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참가자의 증명서이고 실제로 이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통행증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이렇게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테슬라 소란녀의 틱톡 관련 내용 가운데서요. 이제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봤으며 그의 틱톡 계정은 현재 베바스토 관련 동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삭제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 당일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으로서 그냥 기념비적으로 남겨두면 되는 영상인데 굳이 삭제를 했다는 이 행위 자체가 조금 의무시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테슬라 소란녀가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제 디테일이 조금 더 밝혀지면 더욱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이 중국 언론, 중국 기사, 이 기사를 쓴 사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뭔가 석연치가 않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깨름직한 이 테슬라 소란녀 사건, 1등 테슬라를 향한 경쟁사들의 견제가 과연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소란녀 가족은 정말로 테슬라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을지 참 의문시 되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서요.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생기고 있습니다. 베바스토는 빠르게 오늘자로 4월 27일 성명을 빠르게 내놓으면서 이 그녀와의 관계가 없다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보면은 베바스토는 위챗을 통해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일부 언론사에다가 이 당일 언론 통행증을 제공했다고 밝혔고요. 실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에 사용토록 했다고 합니다. 상하이 모터쇼 주최 측, 중국공안,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베바스토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미디어 1일 통행증을 사용했고 최근 테슬라 소란 사건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베바스토는 연비어를 퍼뜨려 자신도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이미지 타격이 가면 손상이 클 것이니까요. 이렇게 발빠른 대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것은 테슬라가 이미 많이 밝혀졌지만 중국에서 모델 Y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고 새로운 모델 S와 모델 X도 파격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1분기에 실적을 보게 되면 판매량이 2배 이상 늘면서 전 세계 글로벌 매출에서 40% 가까이 차지하는 곳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중국의 저자세로 하면서 사과하기가 바빴던 최근 모양새이고요. 그렇게 큰 시장을 놓치면 이제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가도 이제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품질 경쟁으로 이제 테슬라에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론몰이 하면서 이렇게 테슬라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중국 내 강력한 수요로 1분기 호실적을 테슬라가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시장 파이는 커지는데 여기에서 테슬라의 시장 내 점유율 상당하고요. 중국으로서는 전기차 시장 사활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지 의문시 되긴 합니다. 이런저런 건수를 만들어 조작 선동함으로써 여론을 중국 전기차 구매로 돌리려는 시도로도 볼 수는 있고요. 분명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합리성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고요. 물론 어느 사회라도 권력의 유무가 합리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니까 할 말은 없지만 특히나 권위주의 정부인 중국에서는 조금 더 이 권력을 갖고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요. 인맥이 없으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냥 돼버린 경우도 다반사여서 제가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 하는데 중국 정부, 언론, 산업계가 뭉쳐서 압박하면 테슬라가 쉽게 넘을 수 없는 난관 맞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생기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저는 유통기한이 한 2년에서 3년은 좀 더 유효기간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이게 보니까 중국에서 테슬라 실적 내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굉장히 발빠르게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모습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다자주의, 공정 경쟁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압박하려고는 하지만요. 그렇지 못한 행적을 보여준 사례가 많고 실질적으로도 그랬다는 거 역사적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내수시장 앞으로 파이가 더 커지는데요. 이 테슬라와 중국 간의 공정관계가 언제까지 유효할지 그리고 지금 사태가 잘 마무리되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업 잘 진행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 중국 사회의 특수성,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다자주의나 국제사회 민주주의나 그런 부분과는 중국 사회가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 있다는 부분 잘 생각하시면요. 우리와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잘 중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점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테슬라 소란녀
단순히 가족이 사고 입어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그 사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요. 이제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테슬라 압박하기, 테슬라 죽이기가 시작된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 중국 사회의 그런 폐쇄주의적인 경향, 이 특수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 테슬라가 지금 이제 중국 사회에서 많이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박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회자되지 않고 테슬라가 이제 저자세로 사과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제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얽힌 이유인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사업 활동을 할지 한번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시의성이 있는 뉴스이기도 하고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서 중국 언론 토대로 하고 제 의견도 첨부해 봤습니다. 중간에 버벅이는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